혹시 최근에 통장에 돈이 있어서 걱정되시나요? 2025년에 이 돈 때문에 기초수급 신청 못하거나 못 받을까 밤잠 설치시나요? 기초수급을 처음 신청하신 분들과 현재 받고 계신 수급자 분들 모두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도 되는지 2025년 기준 가족이 있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통장에 있어도 받을 수 있으니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초수급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기초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통장 등에 돈을 얼마 정도까지 갖고 있는 경우에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혹은 탈락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는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조건이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없다면 현재 갖고 계신 재산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통장 잔액 등을 어떻게 유지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지난 영상에 이어 2025년 기준 2인 가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주는 이 계산식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종류별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과 생활준비금 혹은 부채 그리고 장기금융저축을 공제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소득 변경률을 곱해주고 이 금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미만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재산 종류별 금액이란 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모두 들어가는 것이며 기본 재산액이란 각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천만원, 광역시 세종 창원 등은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이 기본 재산액 공제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준비금이란 금융재산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현재 기준은 가구당 500만원입니다. 또한 장기금융저축공제는 3년 이상 저축을 했다면 추가로 5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은 6.26%로 이러한 재산들을 월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추가로 자동차의 경우 2024년에는 16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이상이면 100% 재산으로 포함됐으나 2025년부터는 7인승 이상 25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이라면 일반 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하여 더 많은 분들이 차량으로 인한 기초수급 탈락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계산식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초님은 배우자와 경기도에 거주하며 다른 일반 재산이나 소득과 장기금융저축도 빚도 전혀 없고 금융재산 1억 원만 있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위에서 본 소득 환산식을 금융재산에 맞춰서 다시 보여드리니 이 산식을 기억하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을 경기도 기본공제액 8천만원에서 빼줍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빼주면 1,500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융재산의 6.26%를 적용하면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93만 9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2025년도 2인 가구 중위소득 32% 기준인 125만 8,451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생계급여에 해당되기에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1인 가구일 때는 1억 원의 금융재산이 있으면 못 받았지만 2인 가구는 기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에 따라 얼마 정도의 돈이 통장에 있다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계산에 따르면 경기도에 살고 월세보증금, 소득 그리고 다른 재산 등이 없고 2인 가구라면 금융재산이 1억 510만 3천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수급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금융재산 이외에 전월세 보증금 등의 주거용 재산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쉽게 설명드리고자 금융재산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월세 보증금도 넣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바랍니다. 최생활님은 경기도에서 배우자와 월세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곳에서 거주하며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도 있다면 2025년 기준 통장에 얼마가 있는 경우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질까요? 전월세보증금의 경우 5%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월세보증금에서 5%를 공제한 950만원을 경기도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액인 8천만원을 빼줍니다. 그럼 7,05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원, 장기금융저축 500만원을 공제하면 총 8,050만원이 남습니다. 즉 1인 가구로 월세보증금 1,000만원인 곳에서 생활하며 통장 잔액이 1억 6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여러 번 다시 보시고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을 바꿔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도록 서울을 기준으로 한 계산 예시를 보여드리니 이런 식으로 응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생활님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이사하였고 2인 가구로 월세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주택에서 생활하며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도 있다면 통장에 얼마가 있는 경우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질까요? 전월세보증금의 경우 5%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5,700만원을 서울시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액인 9,900만원을 빼줍니다. 그럼 4,2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원, 장기금융저축 500만원을 공제하면 총 5,200만원이 남습니다. 즉 2인 가구로 월세보증금 6천만원인 곳에서 생활하며 통장 잔액이 7,21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은행 등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아서 통장에 돈이 있다면 금융재산으로 볼까요? 아닙니다. 이 돈은 미래에 다시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빚 즉 부채이기 때문에 생활준비금처럼 공제를 해주는 항목이기에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빚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사채,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된 부채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혹은 카드사를 통한 대출이라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장 잔고와 전세보증금에 따라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닌지 혹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2인 가구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셔서 2025년 기준으로 제작하였으니 이 영상으로 조금은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볼겸복지부에서는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